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네. 어제 백악관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뭐 각 국가에 달려 있다 네. 이런 식으로든 얘기를 하던데 주요 의제로 우크라이나 얘기가 다뤄질 거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다뤄집니다. 어. 미국은 만나면은 네. 미국 국회의원을 만나든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은 첫 번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얘기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아, 대한 그 문제입니다.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저도 미국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네. 아산 심포지움에 갔었을 때 미국 고위급들을 많이 만났어요. 옛날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네. 아산 심포지움에 갔었을 때 미국 고위급들을 많이 만났어요. 옛날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북한 핵,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미국은 사실 가장 지금 대외 정책의 1번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네. 급한 사안이니까 네. 누굴 만나든 얘기한다. 가장 급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도움이 될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요? 우리가 탄약이라든가 재래식 무기가 아주 많이 강한 나라고 네. 탄약 재고량도 많고 준비가 돼 미국 있으니까. 입장에서 보면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돼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래요. 나토국이라든가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는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미국은 당연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원이 군수물자 지원으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55mm 포탄 지원 네. 그걸 포함해가지고 살상무기 지원으로 아예 기울어져서 명문화돼서 갈 것이냐, 네. 여러 가지 선택지 갈림길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하는 걸로 된다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죠.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할 수 있어도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네. 살상무기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특히 탄약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당장 부족하니까. 예, 탄약이. 당연히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쉽게 우리 대통령이 오케이 해버리면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 국민의 안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탄약을 지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대국인 러시아가 와 적대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힘들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지금 뭐 긴장 확장 억제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적대국이 하나 더 생긴다면은 우리 주변국에 어떻습니까? 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안보적으로. 그럼요. 적을 계속 만들면 안 되겠죠. 적대국이 생기면은 바로 직격탄을 받는 게 우리 교민들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렇죠. 러시아의 교민들이 16만 명이 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교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 거기에 러시아에 진출돼 있는 기업들이 LG전자, 삼성전자 등 160개 기업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경제 제재를 받든 추방을 당하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격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 우리 교민들이나 또는 기업들 네. 이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대단히 우려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적대 관계가 된다 그러면 네. 안전도 걱정이 되는 거고 당장 그렇죠. 이걸 네, 교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라디포스톡엔 네. 브라디포스톡 총영사관에서 이런 분위기를 아니까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안전에 대한 안전 공지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영사관에서 와. 최근 정세와 관련해서 한국의 불안을 가진 현지인들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데 네. 러시아 극동지역 제외 국민들께서는
신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쭉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반감을 갖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민들이다.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하다라고 브라디보스톡 우리 총영사관에서 이렇게 공지를 내린 적도 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거 반대한다고.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나왔다. 23일 날 러시아 상트페르부르크와 연해주 사할린 한인회장하고 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한인회 등 5개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네.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반대한다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우리가 경제 지원하고 비살상 무기 지원을 해서 불안했는데 이 정도는 참고 견뎠는데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반대한다고 우리 교민들 5개 단체에서도 이런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분위기가 아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네. 시간으로 오늘 밤에 예. 진행이 될 텐데 우크라이나 문제 이거 잘 교민들의 우려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포탄이 지원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예. 우리가 쓸 포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국방부 얘기는 군 얘기는 그렇지 않다. 네. 준비 태세 전쟁 대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좀 그렇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정말 없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군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 그러고 탄약 보유량하고 네. 비축 물자 전투 예비량을 다 따져봤습니다. 전쟁 비축 물자는 원래 비상 대비 계획 관련 법에 보면은 네. 3개월을 갖고 있어야 돼요. 3개월. 기름이나 뭐 예를 들면은 식량, 식량.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전쟁 비축 물자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3개월치 군에서 아, 갖고 아. 있어야 되고 군과 관련된 비축 물자들이 네. 근데 탄약은 3개월치를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약 자체도 비싸고 보관하는데도 항온, 항습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수시로 바꾸어 줘야 되고 또 오래된 탄약들은 또 폐기해야 되잖아요. 네. 폐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음. 그래서 탄약은 실제 군수법은 관리법에 의하면은 2개월치를 갖고 60일치를 가져야 60일. 됩니다. 전투 비축량. 그것도 3개월치를 가져야 되는데 2개월치도 어쩔 수 없이 비축 기준을 정한 거고요. 네. 그럼 탄약이 2개월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단 나면은 그 정도 갖고 있어야 전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네. 만약 전시되면은 탄약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공장을 가동해서 돌리는 것도 갑자기 많이 돌릴 수가 없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네, 상황. 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어렵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축량이 대단히 중요한데 작년 국정감사 때 그 국방부에서 제공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탄약 예. 작년 10월 기준 자료. 어. 탄약이 2개월치 60일치를 가져야 되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155mm 고폭탄 일반탄 같은 경우는 한 달치도 못 갖고 있어요. 30일치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여만 발이 지금 흘러간 정황들이 있잖아요. 유럽과 네. 미국으로 50만 발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 비축량은 20일치도 안 됩니다. 그 20일치 그럼 이 전쟁이 딱 나서 20일이 지나고 나서 3주, 어떻게 합니까? 20일, 3주인데. 그다음은 쏠 탄이 없죠. 탄이 쏠 없으면은 대포는 어떻게 돼요? 150은 고철덩어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매일매일 전쟁 초기에 쌓아야 되는 포탄을 아껴서 쌓아야 되니까 그 전쟁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특히 155mm 포탄은 우리 대단히 중요한 학이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온통 주 관심사인데 사실은 가장 큰 저는 수도권의 위협은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봅니다. 네.
그 재래식 북한의 무기이긴 하지만 장사정포는 날아오니까 수도권까지 다 사거리가 되는 하포들이 있어요. 네. 240mm라든가 170mm 자주포 이런 것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서울 수도권이 다 사거리가 닿는 무기 체계들입니다. 네. 그럼 이 장사정포를 제압하고 대응하는 무기 체계는 우리 155mm가 주 화력입니다. 그 155mm 주 화력이 그 포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네. 큰 우리 전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기는데 국방부는 전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또 별명은 헌탄 주고 세탄 받는다. 아,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오래 비축된 거를 보내고 풍산이나 저런 데서 다시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받는 새 형식으로 걸로 한다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50만 발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우선은 50만 발을 다시 받으려면 네. 4, 5년 걸리는 겁니다. 아, 생산 능력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거다. 사실은 지금은 좀 생산을 풀 가동하고 아마 라인도 증설하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기존에는 한 10만 발 정도 생산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됐어요. 그러면은 한 5년은 4, 5년은 네, 예. 빨리 단축을 해도 그래도 몇 년 걸린다. 풀 가동해서 우리만 주겠습니까? 지금 포탄을 수입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네. 실제. 이번 뭐 하나가 네. 지금 뭐 수출하기도 루마니아 있고. 나토국 중에서도 뭐 실제 루마니아든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나토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로부터 포탄을 그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방산 수출 때문에 루마니아 갔을 때 네. 제일 원하는 것이 폭탄이었습니다. 탄약, 포탄.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탄약 포탄을 제공받고 싶고 또 기술도 공장 같은 걸 만들고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어떻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때 우리 기업에 확인해봤더니 여력이 없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어떤 나라가 수입하겠다고 뭘 써줬다고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거의 여력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 어쨌든 네, 북한과의 대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포탄이 중요한데 지금 20일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그게 만약에 빠져나갔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부족한 상황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셔서 어제 또 이제 법안도 네. 발의한다고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래서 이걸 어제 법안 발의를 한 것은 지금까지는 전쟁 지역, 분쟁 지역에 파병을 할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내겠다는 네.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을 한다든가 살상무기 지원이 지금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정황들이 있잖아요.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네. 러시아와 같은 적대국을 만드는 정책이고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밀실에서 이루어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약이라든가 살상무기를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법안인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축물자를 대여할 때라든가 네. 줄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거는 이제 전쟁 지역이나 전쟁 분쟁 지역에 갈 때 그다음 이제 풍산이나 이런 우리 방산 기업들이 만든 탄약이나 살상 무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실제 분쟁 지역에 보낼 때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의 법률을 어제 두 개를 했고요. 거기에는 또 긴급하게 갑자기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보내야 될 때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대통령이 먼저 보내고 30일 이내에 국회 후 동의를 받아라. 그때 동의가 안 될 경우는 이제 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밀실에서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은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국민적인 설명과 국민들께 설명하고 공감대를 한 상태에서 가야 된다. 네. 이러한 취지입니다.